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권호석입니다. 커말 1급 필기 컴퓨터 일반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이용을 할 때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A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A라는 컴퓨터에서 자, 인터넷망에 연결을 하죠. 자, 인터넷망에 연결해서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TCP, IP라는 프로토콜이 필요해요. 프로토콜. 자, 프로토콜은 통신을 하기 위한 약속 그리고 규약입니다. 자, 이런 약속과 규약이 필요한 이유 왜 그렇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혼자 만일 이제 이 세상에서 산다라면은 사실 언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그죠? 자,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자, 컴퓨터도 한 대만 가지고 그냥 이용을 한다. 그때는 약속이라든지 규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장비들, 하드웨어 장치들, 랜카드라든지, 모뎀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 이런 장비들이 서로 다르죠. 다르고요.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인터넷망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사용되는 장비들과 프로그램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장비들끼리, 프로그램끼리 서로 통신하려면은 프로토콜이 필요해요. 그죠? 서로 다른 나라끼리,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끼리 서로 통신하려면은 언어가 필요하듯이 인터넷에서도 프로토콜이 필요하고요. 인터넷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프로토콜을 TCP/I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TCP/IP가 인터넷을 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프로토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이 이런 인터넷 서비스 프로토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TCP/IP 내에 여러 가지 서비스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각각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터넷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채팅 가능하죠. 그 다음 원격 접속.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재생을 했을 때 제대로 재생이 안 되면은 저희들이 원격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마치 여러분들 컴퓨터 앞에 저희가 앉아서 작업을 하듯이 원격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메일, 이메일 사용을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www 멀티미디어 정보, 동영상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게시판도 이용을 하죠. 그리고 파일도 서로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TCP/IP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요. TCP/IP 내에도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채팅을 할 때는 채팅을 하기 위한 약속이 필요한데 그 프로토콜이 IRC라는 게 있어요. IRC. 자, 이때 C가 채팅을 뜻하는 겁니다. 채팅. 자, 그 다음 원격 접속을 할 때는 텔넷이라는 프로토콜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메일에서는 송신과 수신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송신이라는 것은 전송하는 거죠. 전송. A에서 B. A 입장에서는 메일을 전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신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SMTP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수신,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받는 측에서는 POP3라는 프로토콜이 또 필요해요. 자, 그리고 멀티미디어 정보를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는 HTTP라는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http://www.기사퍼스트.com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HTTP라는 프로토콜이 필요하고요. 자, 게시판. 지금은 사실 HTTP 내에 모든 기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파일도 전송할 수 있고 게시판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게시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NNTP라는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파일 전송하기 위해서는 FTP라는 프로토콜이 또 필요하고요. 자,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장치들끼리 네트워크 장비들끼리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약속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런 약속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 www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멀티미디어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거죠.
하이퍼텍스트 기반으로 하는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라고 설명하면은 맞는 거죠. 자, 일반적인 텍스트가 아니고 하이퍼텍스트입니다. 자, 클릭을 하면은 바로 내가 원하는 정보 페이지로 해서 바로 이동이 되면서 텍스트를 볼 수가 있죠. 그것을 하이퍼텍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문자 기반이다라고 설명을 하면 틀렸어요. 하이퍼텍스트 기반이 되는 겁니다. 자, 멀티미디어 형식의 정보를 제공하여 줄 수 있다. 뭐 맞는 설명이죠. 자, 개념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웹페이지는 서버에서 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클라이언트에서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정보를 검색하고 제공받는다. 그러니까 서버는 기사 퍼스트는 강의에 대한 정보,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웹브라우저를 이용을 해서 자격증과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트는 이제 80 포트를 이용을 하는데요. 포트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포트 번호라는 것은 상호 통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번호인데요. 인터넷상에서 통신은 포트 번호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가 0에서 65,535개가 있어요. 그 통로가. 그러니까 각각의 서비스마다 이런 번호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 번호가 서로 통신하기 위한 통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텔넷 말씀을 드릴게요. 자, 원격 서비스가 되고요. 포트 번호는 23번입니다. 23번. 자, 시험에는 각각의 이제 프로토콜 서비스하고 포트 번호하고 서로 연결을 해서 뭐 틀린 것을 찾아라, 맞는 것을 찾아라 이렇게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트 번호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www는 80 포트, 텔넷은 23번입니다. 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격 이게 키워드가 되겠죠. 자, 원격으로 컴퓨터로 연결하여 자신의 로컬 컴퓨터처럼, 그러니까 로컬 컴퓨터라는 것은 여러분들 컴퓨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자, 로컬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자, 원격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중 인터넷과 관련하여 www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에 보시면은 멀티미디어 정보의 송수신 에러를 제어하기 위해서 SMTP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자, SMTP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목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메일에서 송신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있고요. 수신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송신할 때 SMTP, 수신할 때는 POP3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4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네요. 자, 다음 중 텔레 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맞는 것을 찾는 겁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으로 컴퓨터를 연결하여 자신의 로컬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자, 텔넷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FTP 말씀을 드릴게요. 파일 전송. 자, 여러분들이 뭐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포트는 21번 포트예요. 21번 포트. 자, 특징을 보시면은 파일의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서비스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런데 프로그램 실행은 안 되죠. 단순히 그냥 파일을 주고 받는 겁니다. 물론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 컴퓨터 내에 있다라면은 실행할 수 있지만은 바로 실행은 안 돼요. 그렇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서비스는 텔넷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텔넷으로 접속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바로 실행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컴퓨터에 FTP로 접속을 해서는 실행할 수는 없고요. 파일만 업로드, 다운로드 가능한 거죠. 오답으로 잘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FTP 서버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FTP 유틸리티를 설치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유틸리티는 뭡니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죠. 여러분들이 FTP라는 어떤 기능을 이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유틸리티가 없다 하더라도 웹브라우저에서 FTP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사용 방법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유틸리티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WSFTP, CUT FTP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유틸리티를 이용하지 않고요. 웹브라우저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웹브라우저에서 FTP에 접속을 하려면은, 이 서버에 접속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주소 있어야겠죠.
자, 인터넷상에서 수도 없이 많은 컴퓨터들이 있는데 어떤 주소에 있는 컴퓨터에 FTP를 접속을 할 거냐? 일단 주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아이디 있어야겠죠. 아이디. 왜? 자,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 컴퓨터에 누구나 접속을 해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계정이 필요합니다.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 사용을 할 때는 주소창에다가 FTP, 자, 프로토콜 들어가야겠죠. 점점 해서 슬래시 아이디, 그 다음 콜론하고 비밀번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는 짝꿍이죠. 근데 여기서 비밀번호는 생략은 할 수 있습니다.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을 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창이 나옵니다. 그때 창이 나왔을 때 입력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때는 아이디 골뱅이 주소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보통 우리가 메일 주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이디 다음에 골뱅이 해서 주소 들어가잖아요. 그죠? 같은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FTP를 위한 포트 번호는 21번입니다. 21번이고요. 다른 번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번호라는 것은 이제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냥 이 번호를 사용을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건데 다른 번호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전송하는 모드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전송 파일에 따라서 전송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같은 경우에는 전송 모드가 잘못되어서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자동적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송하려는 어떤 파일의 종류에 따라서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겠죠. 자, 두 가지 전송 모드가 있는데 ASCII 모드가 있고요. 바이너리 모드가 있습니다. 자, ASCII 모드는 다른 말로 텍스트 모드라고 얘기합니다. 텍스트. 쉽게 말씀드려서 문서를 전송하고 받을 때는 ASCII 모드로, 전송 모드로 변환을 해서 파일을 주고 받으셔야 돼요. 대표적인 문서 파일, 텍스트 파일이 txt 파일이 되겠죠. 그 다음 바이너리 모드는 텍스트 파일 외에 뭐 그림 파일이라든지 동영상, 실행 파일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AVI, JPG, EXE 이런 확장자를 가지는 파일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ASCII 모드라는 게 있고 텍스트 모드라고 얘기하면서 텍스트 파일을 전송을 한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 권한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권한, 접근 권한. 자, 아이디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FTP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디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나니머스 FTP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은 말 그대로 익명입니다. 익명.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일이 A, B, C, D라고 했을 때, 자, A라는 파일은 어느 누구나 아무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그리고 나머지는 A라는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A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는 계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들어와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어나니머스 FTP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익명 계정. 자, 계정이 없는 사용자, 익명 계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것을 그렇게 접근해서 사용하는 서비스를 FTP 서비스를 어나니머스 FTP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 이런 유틸리티를 이용하면요, 명령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제 다운로드 받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명령어라는 게 있습니다. 자, get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하게 되면은 한 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자, 명령어를 입력을 할 때 get이라는 명령을 이용을 해야만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mget이라는 명령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때 m이 멀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멀티 여러 개. 그다음 put 또는 send 뭐 같은 명령어인데요. 이제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put 올리는 거죠. send 보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get은 다운로드, put은 업로드. 자, 이런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명령어가 되겠죠. 자, FTP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많이 출제가 돼요. 자, 개념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읽어보시면은 답이 보이실 겁니다. 자, FTP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어나니머스 FTP 서버에서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니죠. 익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통신과 관련하여 FTP 서비스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파일의 업로드나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도 실행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틀렸죠. 텔넷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실행은 다음 중 인터넷과 관련하여 FTP 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컴퓨터가 접속하면 파일의 업로드와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를 FTP 클라이언트라고 한다. 자, FTP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FTP 서버,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FTP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아니고 서버가 되겠죠. 다음 중 FT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FTP는 TCP/IP 프로토콜에 속하지 않는다. 자, 목차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TCP/IP 내에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고요. 그 중에서 FTP가 있습니다. 자, 다음 중 FTP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파일을 받고자 할 때 사용자가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자, 서버의 주소 필요하겠죠. 자, 어떤 서버에 접속을 할 거냐 필요합니다. 전송 방식 필요하고요. 전송받을 파일의 이름 필요하죠. 파일의 크기 이것은 좀 무관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일단 주소라는 것은 뭐 필요하겠죠. 여러 개 인터넷상에서 여러 개의 컴퓨터 중에서 어떤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거냐 주소 필요하고요. 전송 방식 두 가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을 파일 이름을 알고 있어야만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크기라는 것은 다운로드를 받아야지 사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크기는 아닙니다. FTP 서비스를 받기 위해 웹브라우저에 입력하는 주소로서 올바른 것은 주소가 있고 IP가 있고 ID가 있고 비밀번호가 있네요. 뭐 주소를 입력하셔도 되고 IP를 입력하셔도 무관합니다. 자, 올바른 것을 찾는 거기 때문에 4번이 되겠네요. FTP 프로토콜 들어가고요. 자, 골뱅이의 뒷부분은 주소, 골뱅이의 앞부분은 ID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비밀번호는 포함을 시켜도 되고 뺀다 하더라도 접속을 하게 되면 팝업으로 뜹니다. 전자우편 이메일 말씀을 드릴게요. 자, 특징을 보시면은 인터넷 이용자 간에 전자우편을 주고받게 하는 서비스다. 전자우편 주소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계정과 도메인 이름을 골뱅이 기호로 연결해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그죠? 자, 기본적으로 7개의 비트의 ASCII 코드를 이용을 한다. 자, 일단 그 전자우편 자체가 일단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문서, 일반적으로 문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서는 우리가 FTP에서 텍스트 모드, ASCII 모드를 이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자우편하고 ASCII 코드가 관련이 있고요. 7개의 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요 기능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매일 이용하다 보면은 회신, 전체 회신, 뭐 전달, 동보는 좀 생소한데요. 일단 이런 용어들 다들 한번 사용을 해보셨을 겁니다. 자, 회신이라는 것은 답장입니다. 답장하는 거고요. 받은 메일에 대해서 답장을 해서 이제 전송하는 겁니다. 자, 전체 회신은 답장을 보낸 사람 그리고 참조한 사람까지 전송하는 건데 참조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달은 받은 메일의 내용을 제3자에게 전송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메일을 받았어요. A라는 사람한테 B라는 사람이 메일 받았습니다. 자, 받은 메일을 C한테 그대로 전달하고 싶어요. 그때 우리는 전달 이렇게 얘기하죠. 자, 동보는 여러 명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의 메일을 전송할 때, 뭐 한 사람한테만 메일을 보내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의 회사라든지 그리고 뭐 학교에서 메일을 이용할 때 같은 과의 학생들한테 보낸다든지 같은 부서의 사람들한테 보낸다든지 그럴 때는 여러 명한테 보내야 됩니다. 그것을 동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송신, 수신, 회신, 전체 회신이 있는데요. 참조, 수문 참조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용어들이 있는데 실제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A라는 회사에서 회사 내에서 이제 메일을 보낸다라고 보십시오. 그래서 보내는 사람이 김두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받는 사람은 정진영이라는 사람이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A라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고 이 사람은 B라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의 업무 협조를 위해서 메일을 보내는 겁니다. 자, 이때 참조라는 것은 사실 받는 사람은 정진영이지만은 똑같은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야 할 경우도 있겠죠. 김두한의 상급자 김무옥
문영철 이 사람들이 상급자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업무가 서로 협의되는 과정들을 상급자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조로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수문 참조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누구한테 보이지 않냐면은 받는 사람한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태라는 사람은 김두한이라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후임자라고 봐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업무가 서로 진행되는 것들, 업무 협조 그런 과정들을 후임자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수문 참조를 해서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겠죠. 이 두 사람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문 참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되면은 받는 사람이 이렇게 보게 되죠. 보낸 사람은 김두한이다. 그리고 받는 사람은 정진영이다. 그리고 참조가 누가 되는지까지는 알 수 있어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이 내용을 회신은 이제 답장을 보내는 거죠. 회신을 하게 되면 누가 받느냐면은 보낸 사람만 받아요.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김두한이죠. 그래서 받는 사람이 김두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전체 회신으로 보낼 때는 참조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 거야. 참조까지. 그래서 회신하고 전체 참조는 회신하고 전체 회신하고는 조금 다르죠. 자, 프로토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SMTP는 송신, 다르게는 이제 전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SMTP는 송신하기 위한 프로토콜이고요. 그다음 POP3라든지 IMAP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같은 이제 수신하는 프로토콜이에요. 자, 기억하시면 되고요. MIM이라는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때 M이 멀티의 약자입니다. 멀티. 그래서 멀티미디어. 자, 멀티미디어 메일을 서로 주고받을 때 필요한 프로토콜이 MIM이라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인터넷 망을 통해서 서로 메일을 주고받는데 일단 메일을 보내는 입장에서는 SMT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보내야 돼요. 보내고요. 그 다음 받는 측에서는 POP3를 이용해서 이렇게 수신을 하는 겁니다. 자, 수신 측도 마찬가지죠. POP3. 자, 됐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SMTP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송이 됩니다. 다음 중 사용자가 컴퓨터에서 작성한 메일을 다른 사람의 계정이 있는 곳으로 전송해주는 역할을 하는 프로토콜은, 자, 전송한다, 송신한다, 무엇입니까? SMTP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나오는데요. 지금 공부할 때는 이해를 하시는데, 나중에 다시 보시면은 프로토콜끼리 서로 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암기하는 방법을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요. SMTP에서 S를 생각하시면 돼요. S. 송신의 CO 생각하시면 되겠죠. 같은 발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송신이라고 했을 때는 S를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전송은 SMTP가 되고요. 수신자에게 전송한 전자우편이 반송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반송되는 경우 있죠.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메일이 꽉 찼을 때, 그럴 때는 반송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번에 보시면은 해당 수신자에게 동일한 메일을 연속해서 전송한 경우, 그러니까 1번, 또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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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일한 내용을 여러 번 보냈어요. 자, 동일한 내용을 여러 번 보냈다고 해서 반송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1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네요. 아닌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전자우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전자우편은 기본적으로 8비트 코드를 사용한다. 8비트 아니죠? 7비트를 사용한다. 아스키 코드 7비트 사용합니다. 자, 유즈넷 말씀을 드릴게요. 유즈넷. 자, 유즈넷은 게시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게시판이에요. 다른 말로 유스그룹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스그룹. 자, 유저 네트워크의 약자예요. 유저 네트워크의 약자고요. 사용자 네트워크의 약자인데요. 자, 유즈넷은 전자 게시판의 일종으로 특정한 주제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게시하거나 관련 분야에 대한 그림, 동영상, 실행 파일, 데이터 파일 등의 자료를 등록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토론 시스템이다. 게시판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다른 말로 유즈넷, 그리고 유스그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트는 이제 119,
119 포트를 이용을 하는데요. 포트 번호 기억하실 때는 119 전화번호 생각하시면 되겠죠. 소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로 119를 이제 전화를 해서 일단 그 소방차를 불러서 불을 끈다 이런 개념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내용들이 주로 뉴스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상을 해서. 자, 그다음 메일링 리스트도 이제 서비스 중에 한 가지인데요. 자, 메일링 리스트, 메일이죠, 메일.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 교환 및 토론을 위해서 게시판이 아니고요. 전자우편을 이용하게 되면 이것을 메일링 리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용어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분야별로 그룹을 나누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타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서비스다. 자, 개념 이해하시면 맞는 설명이라고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뉴스 리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자, 뉴스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프로토콜이 필요하겠죠. NNTP라는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뉴스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뉴스. 그래서 NNTP 기억을 하시고요. 자, 뉴스그룹에서 사용되는 용어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포스팅 들어보셨죠? 포스팅 뭡니까? 올리는 거죠. 기사를 뉴스그룹에다가 올리는 것을 포스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스레드는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용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어떤 내용에 대한 기사와 그 기사에 대한 질문, 답변들을 묶어서 잘 정리한 체계를 스레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한글로 된 뉴스그룹의 주소. 그러니까 뉴스그룹 게시판이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 개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어로 된 게시판도 있고요. 뭐 한글로 된 게시판이 있는데 한글로 된 뉴스그룹 주소를 이제 한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한이 들어가면은 주소를 보면요. 한이라고 들어가게 되면 한글을 뜻하는 거예요. 한글 사용자의 뉴스그룹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점 해서 성격을 나타내는 부분이 더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점 테스트라고 하게 되면 테스트,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한글 연습용 그룹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IRC는 C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팅을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아키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아키. 자, 아키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어나니머스 FTP 서버 내에 파일 리스트를 검색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검색 서비스인데요. 자, 전 세계적으로 FTP 서비스가 수도 없이 많겠죠. 서버가. 그런데 수많은 FTP 서버에 계정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수많은 FTP 서버에 누구나 들어와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그런 파일들이 있겠죠. 그죠? 자, 그게 어나니머스 FTP 서버잖아요. 그쵸? 그래서 익명으로 접속을 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파일의 리스트를 검색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키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아키라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필요한 정보들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자신이 원하는 정보들이 인터넷상에 어느 디렉토리에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뭐 다르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키의 A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나니머스의 A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고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고포는 정보의 내용을 주제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메뉴로 구성, 메뉴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정보 검색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상단에 이미지, 동영상, 지도, 뉴스, 도서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별로 해서 그죠? 종류별로 해서 주제별로 해서 따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게 고포입니다. 자, 인터넷 검색을 하는데 메뉴 방식이죠. 그래서 고포는 G를 생각하십시오. 구글의 G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나중에 기억하기 쉬워요. 자, 와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와이스. 자, 와이스는 인터넷에 흩어져 있는 여러 곳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 데이터를 검색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그래서 뭐 여러분도 암기하실 때는 여기서 와이스의 I가 인포메이션의 약자예요. 인포메이션. 자,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보 데이터. 핑거는 특정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정보를 알아보기 위한 서비스예요. 사용자의 정보. 자, A라는 시스템에 누가 사용하고 있느냐, 그 사용자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핑거는 손가락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을 가리킨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연상을 해서 기억을 하십시오. 자, 핑은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핑 명령어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상대방의 이제 컴퓨터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핑 명령어를 이용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뭐 네이버라든지 뭐 기사 퍼스트라든지 각종 사이트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상의 원격으로 대상이 되는 장비의 연결 상태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근데 대부분 핑이라는 이런 서비스 자체가 이렇게 이제 좋은 의미로 사용을 하면 좋은데요. 해킹의 목적으로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핑은 접속이 안 되도록 막아두었어요. 자, 인터넷을 사용할 때 유즈넷에서 지켜야 할 예절 중 올바르지 않는 것은, 자, 게시판 생각하시면 되겠죠. 게시판 사용할 때 예절. 자, 답변은 꼭 질문자의 메일로 보낸다. 뭐 게시판으로 바로 답변하는 게 편하죠. 매번 어떻게 메일로 답변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르지 않다. 자,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쭉 보시면은, 자, 텔넷, 인터넷상의 다른 컴퓨터에 로그인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맞는 설명이죠. 원격이고요. 와이스는 이제 그 인터넷에 흩어져 있는 여러 곳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다. 설명을 드렸고요. 쭉 보니까, 핑에 대한 설명이 틀렸네요. 원격 컴퓨터의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서비스다. 자, 핑은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다음 중 인터넷 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와이스 서비스는 와이스 클라이언트는 와이스 서버를 검색하여 각종 DB의 색인을 통한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자료. 자, I가 인포메이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유즈넷 서비스. 자, 인터넷 사용자 간의 새로운 뉴스의 분배, 조회 및 송수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세계적인 정보 교환 시스템 서비스다. 뭐 제가 설명드린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잘 읽어보시면은 뭐 뉴스라든지 뭐 정보를 교환한다 이런 키워드들이 있죠. 그래서 유즈넷에 대한 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사용자에 따라서 이 용어를 풀이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개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메일링 리스트. 하나의 서버에 있는 자료를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조회 및 검색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도 아니죠. 메일을 통해서 어떤 주제에 맞는 정보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메일링 리스트에 대한 설명이 틀렸네요. 자, 다음 중 인터넷 서비스의 기본 포트 번호가 잘못 연결된 것은, 자, FTP 21번 맞고요. 유즈넷 119 맞죠? 119. 자, 유스하고 연관해서 연상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텔넷 23번. 그래서 뭐 FTP하고 텔넷하고 조금 이제 번호가 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 21번, 23번. 먼저 F가 알파벳 순서적으로 먼저죠. 그다음 T가 그다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HTTP는 80 포트죠. 80 포트. 90 포트가 아니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인터넷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쭉 설명드린 것이 아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FTP, HTTP, 텔넷 맞죠? 자, URL은 주소죠. 주소를 뜻하는 겁니다. 주소 체계. 자, 다음 중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문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서버 측 스크립트를 해독할 수 있다. FTP 서버에 접속할 수 있다. 이거 맞죠? 자, HTML과 자바스크립트 소스를 볼 수 있다. 자, 텍스트와 그림을 저장할 수 있다. 자, 2번하고 4번은 여러분들이 뭐 답이란 것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1번하고 3번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습니다. 자, 스크립트 말씀을 드렸죠. 스크립트는 제가 HTML, 그 웹 프로그래밍 언어 말씀드렸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서버 스크립트가 있고요. 클라이언트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클라이언트 스크립트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알아볼 수 있어요. 내용 볼 수 있습니다. HTML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보여지는 HTML 문서 있죠. 거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소스 보기를 해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는 소스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익스플로러에서. 자, 익스플로러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버 측의 스크립트는 해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버 측의 스크립트는 서버에서 실행이 돼요. 서버에서 실행을 하고 그 결과만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서 자체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없다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이 인터넷 서비스 프로토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뭐 여러분들이 각각의 프로토콜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키워드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프로토콜 혼란 느끼지 않도록 제가 암기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TCP/IP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뭐 TCP/IP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각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TCP/IP를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좀 더 개념 잡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TCP/IP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